이 책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감사의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장애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근본적인 삶의 자세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감사는 의무감에 의한 감사, 사교적 정략적 필요에 의한 감사, 즉흥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던 자세를 미리 무조건 감사하는 자세로 바꾸면 당신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마치 전기와 같다. 전기를 단순한 등불로만 생각할 경우 당신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만 스위치를 켤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시야를 넓혀 전기를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해보자. 전기는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단순한 행동으로 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전기처럼 여러 용도에서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어떤 힘의 원천이 되는지 살펴보자.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관계, 즉 사랑이나 기타 관계들을 끌어들인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2001년 8월, 우리는 7명의 회원과 함께 감사 모임을 결성하고 각 회원에게 간절히 바라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것 한 가지씩 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8주에 걸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회원은 반항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는 사춘기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다른 회원은 감사의 힘을 이용해서 현재의 지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얻기를 갈망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외로움을 한탄하면서 그 공허감이 채워지기를 원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회원들의 소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 감사의 힘에 대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이다.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며 이 파동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로 측정된다. 어떤 진동은 지구의 리듬처럼 감지할 수 없는 반면 음악처럼 진동수가 16에서 2만 헤르츠에 달하는 소리들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찰스 테일러가 음악적인 소리의 치료 효과라는 저서에서 밝혔듯이 이 범위의 소리들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이 책도 지금 이 순간 파동을 발산하고 있으며 당신 마음속에 떠도는 생각이나 오늘 아침 상사의 불쾌한 기분도 모두 나름대로의 파동을 발산한다. 겉보기에 단단한 살아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혹은 형체가 없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 감사의 에너지 또한 파동으로 전달된다.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캔데이스 퍼트 박사는 생화학 분야의 혁신적인 저서를 통해 감정에도 진동이 있으며 이 진동이 육체적인 것을 비육체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감정의 분자라는 책에서 이 연결작용은 세포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분자 수용체가 감정이 보내는 화학적인 반응에 춤을 추듯이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며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곳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인 심장과 뇌다. 이들 기관에서는 감사의 영향이 그대로 투영된다. 만일 당신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경우 당장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 이 현상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르내림이 심하고 불규칙하며 리듬이 없어진다. 이 그래프를 통한 연구는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의 심장 공식의 해법이라는 논문에 인용된 것이다. 혼란스럽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우리 몸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 고혈압을 초래하므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고 주기적이며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낸다.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박동은 심장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며 호르몬의 균형을 가져온다. 감사 모임 회원인 40살의 탐은 이런 효과를 실제로 경험했다. 저는 화가 나면 심장이 마구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열이 치밀어 오르고 몸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떨리기 시작하죠. 굳이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아도 고혈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의사가 뭔가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고 물을 때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해 본 결과 거의 정상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난 달라졌어. 감사할 줄 알게 되었잖아. 칠드리 박사와 마틴 박사가 지적했듯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웰빙 상태를 만들어간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에너지가 차고 넘치며 보다 고양된 기분을 느낀다. 감사 모임 회원인 27살의 도리는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늘 불안감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제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부터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던 태도가 한결 누그러졌대요. 제 자신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기분이에요. 곤두서 있던 신경들이 부드럽게 풀어진 느낌이랄까요? 이번에는 뇌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자. 뇌는 마음 상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다니엘 레이맨 박사는 영혼의 하드웨어를 치유하자에서 뇌의 반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MS 조지 박사는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기쁨과 슬픔에 대한 뇌기능의 차이점을 비교했다. 정신의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에이맨 박사는 이 책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은 뇌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선 단층 촬영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뇌의 혈액 흐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에이맨 박사는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있는 자신의 연구소 에이맨 행동 클리닉에서 우리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직접 보여주었다. 우리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 뇌의 혈류량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맨 박사의 가르침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다. 마치 야구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수평을 유지하는 좌뇌엽이 충분한 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또한 체계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분노나 우울한 생각에 빠지기 쉽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분노, 적개심, 절망감, 근심, 불안감, 우울증 같은 감정을 유발시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유도한다. 에이맨 박사는 감사한 생각을 가질 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대상회 전부와 좌뇌간 신경질의 활동이 원활해지면 적응력이 증대되고 의욕이 넘치며 신체 기관이 활발하게 상호 협력해 나간다. 또한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 소뇌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이룬다. 좌뇌엽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는다. 감사 모임 회원인 케이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저는 항상 편집증에 시달려왔어요. 무슨 일이든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항상 안달하고 조바심을 내는 게 습관처럼 되었죠.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매우 힘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항상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게 정상이며 의기소침하고 생기가 없는 게 제게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저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모든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력이 정돈되어 자신을 들볶지 않고 명료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제 삶은 겉보기에 예전과 다름없지만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감사 모임 회원인 도너의 말이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열등감에 시달려왔어요. 친구들이 뚱뚱한 저를 미스 거품이라고 부르면서 미스터 비누를 어디에 숨겼냐고 놀릴 때마다 제 외모를 원망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매사를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대범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덕분에 제 삶은 행복해졌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증명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감사의 파동이 심장이나 뇌와 어떤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생체 화학작용은 매우 복잡하지만 동조 현상이라는 원리를 알면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조 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 성악가의 목소리 파동이 옆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의 파동과 일치할 경우 유리잔이 떨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 두 개의 바이올린 줄을 같은 높이로 조율한 후 같은 방에 두었을 경우 한쪽 바이올린 줄을 켜면 같은 높이의 다른 쪽 바이올린 줄도 울리기 시작한다. 동조 현상은 17세기 크리스천 호이겐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추시계 발명가이기도 한 호이겐스는 많은 추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시계추가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한 그는 매우 당황했다. 호이겐스는 다시 시계추마다 각자 다른 리듬을 갖도록 조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든 시계추가 가장 강력한 리듬의 시계추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앞서 소개한 심장 공식의 해법의 작가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 10초당 심장 박동이 보이는 사이클인 0.1Hz와 뇌파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동조 현상은 신비하게 생각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걸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금방 행복에 물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조 현상 때문이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대개 당신 혼자의 파동보다 강하기 때문에 당신의 파동이 그들의 파동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집합적인 파동은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울함이나 즐거움에 작용해서 당신을 우울함 또는 즐거움의 파동으로 끌어들인다. 이럴 경우 당신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동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잠재력이 없다면 동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통 분노에 사로잡혀 즐거움의 파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즐거움은 효과를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즐거움의 진동이 시작되도록 줄을 튕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써봤는데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할 때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다. 그 말은 즉 이런 뜻이다.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의 파동이 전혀 없어.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방에게 기쁨의 에너지를 듬뿍 보내도 전혀 효과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상대방의 파동을 표현한다. 제발 날 좀 미치게 만들지 마. 또는 그녀는 나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간적인 파동을 지니고 살아간다. 의도적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만들어가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맡기는 상태를 말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기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파동이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의 파동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강력한 파동은 당신 안에 내재된 파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약할지라도 결국 강력한 파동에 반응하여 동조하게 된다. 반면 당신이 강력한 에너지로 파동을 발산할 경우 만일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에너지에 동조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말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되돌아온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동조 현상을 끌어들여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마음이 행복해지면 감사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다. 감사 모임 회원인 그레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며 자꾸 감사할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지요. 티베트의 위대한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참 목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우리는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동기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일, 모든 행동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건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세상이나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진다.